한국어 수업이 한창인 APU 대학의 언어교육센터입니다. 외국 학생들이 어색한 발음으로 우리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누는 엄마예요. 이 200여 명은 좋게 돼 보이는 학생들이 대형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열띤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는 전 일본 NHK 방송국 자카르타 지국장 출신인 하시모토 씨입니다. 그가 맡고 있는 분야는 아시아의 정치와 경제로 마침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추운 날씨에 몸을 떨며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들.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외환위기 당시 우리의 현실을 지켜보며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바로 오늘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대학의 화두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어제와 오늘을 가르치는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학입니다. 다시 말해 이 대학의 두 개 학부는 아시아 태평양을 하나로 묶고 경제적 흐름이나 환경과 같은 공통 문제를 국가 정책과 기업의 방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에서도 전공 과목이나 대학원에서 이 같은 과정을 찾아볼 수 있지만 학부 단위로 본격 시도되는 것은 처음으로 학계에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개교 당시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30여 개국의 대사가 참석한 것도 이 대학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대만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8개국에서 모인 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중에 국제무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한국어와 중국어, 일어를 배우면 제 미래가 훨씬 밝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아 속의 한국과 일본이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 발전 이유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2 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어떤 문화적인 어떤 기반은부터 먼저 언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급반이 되더라도 언어의 어떤 오용례, 잘못 쓰는 언어들, 특히 제2 언어 습득에 있어서 자신의 모국어와의 어떤 갭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언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초급에서부터 미리 회화를, 특히 저희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자기소개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APU가 지정한 제2 외국어는 모두 6개 언어. 중국어와 한국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베트남어, 그리고 스페인어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무기는 언어이며 APU 대학은 이들 6개 언어가 아시아 태평양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색적인 것은 6개 외국어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권이 아닌 스페인어가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영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언어를 익히고 나아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까지 배우면 지구촌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계산입니다.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의 대학들도 마찬가지지만 APU는 교실에서 단순히 말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숙사 층마다 있는 주방에서는 남학생들이 점심 준비로 분주합니다. 중국에서 온 이들도 고국 음식이 그리운 데다 경비도 줄이기 위해 자주 중국 요리로 끼니를 때웁니다. 주방 옆 식탁에는 여학생들이 모여 쉴 새 없이 제달거리며 조금 전에 자신들이 직접 만든 요리로 점심을 즐기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가 국가마다 달라 기숙사에는 공동 주방을 갖추고 있고 학생들이 요리를 해먹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말이면 이곳에서 파티가 열려 서로 다른 나라의 먹거리와 함께 자연스레 문화를 익히고 있습니다. 5층 건물의 기숙사는 1인 1실 기준으로 유학생에게만 개방돼
47개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24시간을 다른 학생들과 부대끼며 생활하는 셈입니다. 자연스레 수업에서 배운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다국적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학생들이 APU로 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구 해화여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초 이곳에 입학한 서혜민 양. 요즘 태국어에 재미를 붙인 혜민 양은 졸업 후 호텔 경영인이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안고 이곳에 입학했습니다. 고교 졸업 후에 유학이 외화 낭비라는 국내 일부의 지적에 대해 묻자 혜민 양은 다부지게 자신의 주장을 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한국 대학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현재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미래의 문제 그런 것까지 다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레포트도 쓰고 그렇게 좀 현실적이죠. 이곳에 온 학생들이 기숙사비로 내는 돈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23만 원. 여기에 생활비를 합하면 평균 70만 원 정도가 들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학비 부담은 없습니다. 결국 이 대학은 학생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이들에게 배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불릴 정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어 단순히 말을 아는 정도로는 국제사회에서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국제 시민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합쳐 10년 이상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에게 말조차 제대로 걸지 못하는 우리의 언어 교육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실제로 학교에 배운다 하더라도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APU의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서 다양한 나라, 다양한 그 문화권에서 와서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를 하고 또 배운 것을 써먹고 또 의사소통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배운다는 것이 쓰이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워도 써먹을 수가 없고 또 그 써먹을 곳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 따로 써먹는 것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수업 시간이 끝나자 학생과 사무실에는 학생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시간표 조정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이들의 요구만큼이나 언어도 가지가지입니다. Usually, you can do the part-time job 20 hours a week. 20? 20 hours a week. Just 20? Yes. And on vacations? Yeah. On the vacations, much more. About 50. 이 학교 직원은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까지 마음대로 구사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학교 직원들도 5개국에서 모국어는 물론 영어 등 2-3개의 언어를 기본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개교 전 자신이 익힌 말로 세계 17개국을 돌며 각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대학을 소개하고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단순히 언어만 배우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듯이 국가별로 스터디를 진행해 국제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한국말 4년 동안 배웁니다. 저는 한국 담당자인데요. 책임자로서 그 한국말 배워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말 할 수 있어서 그 어느 집안에서 그 직접 그 고등학생 부모님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류큐 제도에서 가장 큰 섬 오키나와. 따뜻한 아열대 기후의 감청색 바다와 흰 모래밭.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 마침 휴일을 맞은 오키나와는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이 어우러져 어느 때보다 쾌청한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오키나와를 찾았을 때 이 또만 해안에는
대학생들의 현장 학습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오늘 실습에 나서는 교수와 학생은 바로 오키나와에 있는 유큐 대학 해양생물학과의 쯔치야 교수와 대학원생들입니다. 실습 장비를 꾸리고 있는 학생의 절반은 미국과 이집트 등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이들의 연구 대상은 오키나와 섬에 서식하고 있는 360종에 달하는 산호입니다. 산호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바닷물이 빠진 틈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자니 휴일임에도 이른 아침부터 현장 학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해안에는 불가사리와 성게 등 온갖 종류의 바다 생물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학생들은 바다 생물의 신비로움에 넋을 잃을 정도지만 교수는 예정대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It's related to the morphology of shell to escape the evaporation or from predators and so on. 상어쇼와 역시 자연에서 직접 접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수업에서는 가능한 한 자주 해안에 나와서 실제로 산호초의 생물을 보고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만으로는 안 되니까 연구실에서의 연구도 함께 병행하죠. 강의실에서가 아니라 직접 바다에 나와 해양 생물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학생들은 아름다운 바다와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수업 방식에 즐거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산호 등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직접 보고 연구하는 방식이 저로서는 기쁩니다. 일본 본토에서 온 학생에게도 오키나와 섬은 더없이 환상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현장 채집이 끝나자 쯔치야 교수의 수업은 바로 강의실로 옮겨졌습니다. 책과 사진으로만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채집하고 보고 느끼는 수업입니다. 지난 50년 설립된 유큐 대학은 일본 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자연과학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해양자연과학과는 화학계와 생물학계로 나뉘어 해양 생물의 진화와 생태는 물론 분자 기능과 화학적 연구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 왜 류큐 대학에만 해양자연과학과가 있는 것일까? 별도 투자도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대학에 특별한 애정을 갖지 못합니다. 지도를 돌려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우리에게는 그저 먼 나라의 얘기일 뿐입니다.